치어분들 선물 하나 기준이 뭡니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합격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아마 외모였지 않을까. 연봉이나 수입 구조 같은 거. 제가 알기로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불륜 소문에는 본태는 기부에 샀었다고. 오늘 제2의 우수한이 되고 싶은 꿈나무들을 위해 치어리더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네. 안 그래도 가끔 가다가 DM으로 와요.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너무 많은 경로로 치어리더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수아님은 왜 치어리더의 길로 들어왔는지? 2020년 초에 고등학교 때 같이 야구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치어리더 해봐 하고 지원이 사진 댓글에 저를 태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 제가 계속 야구를 좋아했기도 하고 마침 치어리더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고 미팅을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거긴 한데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치어리더 인식이 저한테는 막 당당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그때는 죄송합니다. 못 나갈 것 같아요 하고 그래도 되려면은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LG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LG 공고가 뜬 거예요. 거기에 지원했는데 춤을 췄거든요. 제시의 눈누난나라고. 저는 춤 연습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저 혼자 못 쫓아가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나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바로 쇼핑하러 가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요? 제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요? 정말요? 왜냐면 전 보여드린 게 그 이상한 눈누나나 춤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다 키 크신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다 키가 컸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시작을 하게 됐죠. 원래 춤 추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춤을 추는 건 다른 느낌일 수 있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응원가나 알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K-pop 안무들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한 거죠. 합격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외모였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때 화장을 엄청 연하게 하고 갔어요. 왜냐면 면접인지는 알았지만 연습복을 입고 오라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나 보다 막 풀메하고 가긴 조금 그렇더라고요. 화장도 수수하게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단장님께서 그런 좀 수수한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안무를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요. 연습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초반에는 거의 매일 연습을 나갔는데 그때 파주 살 때라 거의 왕복 한 4-5시간 거리였단 말이에요. 연습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멤버들을 못 쫓아갈 거라는 생각에 했던 것 같고 연차가 좀 쌓이면서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외우는 방법이나 나만의 그 안무를 따는 그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무작정 이제 따라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눈으로 외워요. 밥 먹으면서나 차량 이동하면서나 눈으로 한번 외우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잡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이나 그 전체적인 걸 외우고 이제 몸으로 연습을 하면은 먼저 외우면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외우기 어려웠던 거. 이번에 새로운 팀을 2팀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연곡은 쓰던 노래를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한데 응원가는 다 다르고 구단마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수분들마다도 있고 팀 응원가도 있고 좀 그런 팀 응원가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 비슷하긴 해요. 동작이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긴 한데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수했던 썰도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실수했던 적 정말 많죠. 지금보다 연습을 훨씬 많이 했는데도 꼭 한 번씩 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이거에만 집중을 해서 갑자기 머릿속에 지우개가 될 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이라서 떨려가지고 빡 집중해서 하고 2-3번째는 좀 여유가 생겨요. 한 번 공연곡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좀 편하게 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종목별로 하고 계시는 거의 다른 현장 치어리더만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다른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야구가 가장 재밌고 했는데 저는 이제 농구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최근에는. 치어분들 선물 하나 기준이 뭡니까? 여기 없습니까? 손을 들어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위주로 주는 것 같고 멀리까지 가서 들이다가
작사가 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는 좀 이제 앞쪽 열에 계시는 잘하시는 분들 드리고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작타, 뭐 공연 아니면은 뭐 응원가 뭐 이벤트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주세요. 이제 작타가 눌리면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에 떠요, 이벤트라고. 그럼 이제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공연곡이 나오면은 공연곡 가서 하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들으면 가서 그냥 거기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노래 소리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 누가 만들어요? 보통 팀장 언니들이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혼자 공연하거나 할 때 엄청 힘들어요, 안무를 딴다는 게. 저희가 새로 들어간 팀들은 이제 뭐 작년에 노래들이 이제 비슷하니까 구단마다 같이 보고 같이 외우고, 새로 나온 건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같이. 그 KT는 이 PD가 네.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저희도 만들긴 해요. 하나은행 하면서 그 리듬을 한 8가지, 9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미 써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동작들이. 근데 겹치면 안 되잖아요. 쓰다가 좀 참신한 걸로 해보자 하다가 아 이거 뜬다, 이거 뜬다 해서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좀 저희끼리만 재밌는 게 아닌가. 보람 느꼈어요. 치어리더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DM이 가끔 온다 했잖아요. 뭔가 저를 보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고, 제가 얼마 전에 집을 갔는데 저희 집이 그냥 우수한 박물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굿즈들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부모님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하는 일 잘하고 어울린다,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어리더 하면서 진짜 힘들었을 때 네, 제가 그만뒀을 때 첫 시즌이 가장 힘들었고, 근데 그만두고 1년을 쉬었는데 그 1년도 그만큼 힘들었어요. 처음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다 힘드니까. 그때는 오히려 코로나 때여서 경기도 많이 없고 행사도 아예 없어서 일은 거의 한 3분의 1? 지금에 비해 많이. 지금 너무 힘들죠? 일 너무 많으셔서. 맞아요. 근데 또 뭘 하실 때는 뭘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전 좀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스물에는 본체는 기계 사셨다고. 연봉이나 수입 구조 같은 거. 사실 프리랜서여가지고 진짜 매달 달라요. 차이가 날 때는 거의 한 3배씩 나는 경우도 있고. 연차에 따라 달라요? 신입은 얼마, 뭐 2, 3년차, 연정 언니 같은 팀장님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끼리 그렇게 공유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저도 잘. 경기페이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데뷔했다라고 치면은 치어리더로 데뷔한 거니까는 치어리더 일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경기페이로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인지도를 쌓고 하면은 뭐 부가적인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시기를 조금 견디면은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 보내준 스트레스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저희 그 동생 군대 들어가기 전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 해외여행 비용을 아빠한테 들었는데 하려 했는데 아빠가 이제 괜찮다고 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낸 금액의 반을. 그리고 저희 가족이 좀 기념일을 엄청 잘 챙겨요. 뭐 생일이나, 저도 뭐 엄마 아빠 생일이나 그럴 때 이제 선물 같은 거 드리고. 저도 근데 생일에 부모님이 또 용돈 보내주시고. 나중에 뭐 부모님한테는. 네. 애기죠, 애기. 네. 월요일에는 좀 대전에 있다가 네. 화요일에 부천에 오고. 맞아요. 뭐 회사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보통 KTX를 타고 다니거나 각자 따로 이동을 해서 이동이 힘들기는 해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직 놓쳐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좀 여유 있게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 항상 지금까지 거의 1바 출근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시간을 착각해서 딱 맞게 도착하긴 했는데 그날 빼고는 다 좀 빨리 출근한 것 같습니다. 수명이 짧. 맞아요. 네. 거 하고 이제 다른 거 하신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진짜 오래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름 시즌 끝나면 바로 겨울 시즌, 겨울 시즌 끝나면 바로 여름 시즌 이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6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뭔가 나이를 먹은 것도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때까지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디저트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베이킹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 나중에 같이 카페 차려가지고 언니가 베이킹하고 수환이가 커피하고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아직 정해둔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좋아하는 거면은 해보고 싶습니다. 제2의 우선을 꿈꾸는 꿈나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면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가 사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치어리더는 좀 키 크고 늘씬하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매력 있는 분들도 많고 본인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분들이면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